김지은은 비행기 이코노미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옆좌석에 젊은 남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 여자 봐, 저런 명품 가방 들고 이코노미 타? 아마 레즈비언이라서 돈 없나 봐. 그 말에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그녀는 순간적으로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들 뒤에 앉아있던 노부인이 조용히 다가와 지은에게 작은 편지 봉투를 건네며 속삭인 말이었다. 이걸 읽어봐라, 아이야. 내 인생이 바뀔 거야. 지은은 35세에 성공한 CEO였다. 서울의 IT 스타트업을 이끌며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 테크소울의 수장. 그녀의 삶은 겉으로는 화려했다. 고급 아파트, 명품 차, 그리고 사회적 지위. 하지만 속으로는 깊은 상처와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은은 레즈비언이었다. 그것을 숨기며 살아온 지 10년이 넘었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그리고 사업 파트너들의 보수적인 태도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철저히 감췄다. 편지를 열어보자 낯선 글씨가 보였다. 김지은 씨, 나는 내 어머니의 옛 친구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켜봤어. 내가 숨기고 있는 비밀, 나도 알아. 하지만 이제 그만해. 진실을 마주할 때가 됐어. 지은의 손이 떨렸다. 어머니의 옛 친구. 어떻게 이 비행기에서? 그녀는 주위를 둘러봤지만 노부인은 이미 사라진 후였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까지 지은은 그 편지를 수십 번 읽었다. 후속 주소가 적혀 있었다. 서울의 한 카페. 지은은 망설였다. 가야 할까? 이게 함정인가? 하지만 호기심과 불안이 그녀를 이끌었다. 착륙 후 지은은 바로 그 카페로 향했다. 카페 안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 앉아라, 지은아. 그녀가 말했다. 지은은 앉으며 물었다. 누구세요? 어떻게 제 비밀을 아세요? 노부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나는 내 어머니의 대학 동기야.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 내가 어릴 때부터 여자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대. 하지만 가족 때문에 숨기라고 했지. 지은의 눈이 커졌다. 어머니가 알았다고?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어머니는 늘 보수적이었고 지은이 결혼하지 않는 걸 탓했다. 노부인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내 어머니는 후회했어?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걸 알면서도 사회 때문에 강요했지. 그래서 나에게 편지를 맡겼어. 내가 진짜 자신을 찾을 수 있게. 편지 속에는 어머니의 유언이 담겨 있었다. 지은아,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내가 사랑하는 대로 살아. 가족의 기대는 버려.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게 사실인가? 그녀는 어머니의 죽음 후 5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다.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어머니를 실망시켰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뒤집혔다. 지은은 카페를 나서며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하지? 회사에서 커밍아웃 할까? 아니, 그건 너무 위험하다. 투자자들이 떠날 수 있고 가족이 반발할 테다. 특히 아버지는 여전히 그녀를 결혼시키려 애썼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가며 과거를 회상했다. 대학 시절 처음 사랑한 여자 민지. 그때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졸업 후 가족의 압력으로 헤어졌다. 민지는 상처받고 떠났고 지은은 사업에 몰두했다. 성공은 달콤했지만 빈 껍데기였다. 집에 도착한 지은은 아버지의 전화를 받았다. 지은아, 이번 주말에 선 봐. 좋은 집안 아들래.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아빠, 저 바빠요. 하지만 속으로는 폭발할 것 같았다. 편지의 충격이 그녀를 흔들었다. 그날 밤, 지은은 민지를 검색했다. 민지는 이제 유명한 화가로 활동 중이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에는 행복한 사진들이 가득했다. 지은은 메시지를 보냈다.
오랜만이야. 만나고 싶어. 답장이 왔다. 지은아. 정말 너야. 그 순간 지은의 심장이 뛰었다. 재회할까? 하지만 그게 가져올 파장은? 다음 날 회사에서 지은은 회의 중이었다. 직원들이 그녀를 존경했지만 뒤에서는 수근거렸다. CEO님 왜 결혼 안 하시지? 설마 지은은 그 소문을 알았다. 이제 편지 때문에 더 예민해졌다. 회의 후 그녀는 비서에게 물었다. 내가 레즈비언이란 소문 들어봤어. 비서는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지은은 느꼈다. 사회의 시선이 그녀를 올가매고 있다. 저녁, 민지와의 만남을 약속했다. 카페에서 민지는 여전했다. 아름다운 미소. 왜 이제야 연락했어?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편지에 대해 털어놨다.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나도 기다렸어. 하지만 내가 떠난 후 포기했지. 그날 그들은 오랜 대화를 나눴다. 과거의 상처, 현재의 갈등. 지은은 느꼈다. 사랑이 되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이게 옳은 선택일까? 가족의 반발, 사회의 비난. 지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민지와의 재회가 지은의 삶을 뒤흔들었다. 그날 이후 둘은 자주 만났다. 서울의 한적한 공원에서, 카페에서. 민지는 32세의 화가로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그녀의 작품은 사회의 금기를 다루며 유명세를 탔다. 지은아, 왜 아직도 숨겨? 내가 CEO잖아. 바꿀 수 있어.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쉬운 일이 아니야. 회사 주주들이 보수적이야. 커밍아웃하면 주가가 떨어질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동의했다. 그녀의 삶은 가식으로 가득했다. 가족의 압력은 더 세졌다. 아버지가 갑자기 회사로 찾아왔다. 70대 초반의 아버지는 여전히 권위적이었다. 지은아, 내 나이 되면 결혼해야지. 내가 소개한 사람 어때? 지은은 참았다. 아빠, 제 일에 집중할게요. 하지만 아버지는 화를 냈다. 내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뭐라고 하실까? 가족의 명예를 생각해 그 말에 지은은 편지를 떠올렸다. 어머니의 유언. 그녀는 용기를 내 물었다. 엄마가 제 비밀을 알았대요. 아버지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냐? 지은은 편지를 보여줬다. 아버지는 충격받았다. 그건 내 어머니의 착각이야. 너는 정상적이야. 그 반응에 지은은 상처받았다. 아버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지은은 민지에게 털어놨다. 아빠가 부정해. 나 혼자 싸워야 할까? 민지는 안아주며 말했다. 함께 할게. 하지만 내가 먼저 나서야 해. 둘의 관계는 깊어졌다. 키스, 포옹. 하지만 지은은 불안했다. 사회의 시선. 회사에서 한 직원이 그녀를 봤다. CEO님, 그 여자랑 뭐예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지은은 대처했다. 개인사야. 하지만 속으로는 공포가 밀려왔다. 사업 파트너들이 떠날까? 고조되는 긴장 속 지은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회사에서 LGBTQ 지원 캠페인을 할까? 그녀는 회의를 소집했다. 우리 회사가 다양성을 존중하자. 직원들은 박수를 쳤지만 일부는 불편해했다. CEO님, 고객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 임원이 물었다. 지은은 대답했다. 그게 우리의 가치야. 하지만 그날 주주로부터 항의 메일이 왔다. 개인 취향을 회사에 끌어들이지 마. 지은은 흔들렸다. 이게 옳은가? 민지는 지지했다. 자랑스러워.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갈등했다. 가족 모임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동생이 물었다. 언니, 소문 들었어. 정말 레즈비언이야. 지은은 침묵했다. 아버지가 소리쳤다. 그런 헛소리. 내가 왜 그래? 지은은 용기를 내 말했다. 네, 맞아요.
저 민지 사랑해요. 가족은 충격받았다. 어머니의 사진 앞에서 아버지는 울었다. 내 어머니가 알면 지은은 편지를 꺼냈다. 엄마는 알았어요. 그리고 용서했어요. 아버지는 부정했다. 거짓말, 그는 지은을 내쫓았다. 집에 오지 마. 지은은 눈물 흘리며 나왔다. 이게 대가인가? 민지와 함께한 밤, 지은은 고백했다. 포기할까? 너무 아파. 민지는 말했다. 아니, 싸워. 나도 내 곁에 있을게. 하지만 다음 날, 민지의 전 연인이 나타났다. 민지야, 지은이 내 인생 망칠 거야. 그녀는 성공만 생각해. 민지는 동요했다. 지은은 불안했다. 배신당할까? 그녀는 민지에게 물었다. 믿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싹텄다. 사회의 압력, 가족의 배척. 그녀는 회사에서 압박을 느꼈다.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했다. CEO의 개인사가 회사에 악영향이 지은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커밍아웃을 공식화할까? 아니면 숨길까? 고조되는 드라마 속 지은은 노부인을 다시 만났다. 내 선택이 중요해. 후회하지 마. 노부인이 말했다. 지은은 물었다. 왜 도와주세요? 내 어머니의 부탁이야. 그리고 나도 비슷한 삶을 살았어. 지은은 충격받았다. 노부인도 레즈비언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지은을 일깨웠다. 숨기다 늙으면 후회만 남아. 지은은 결심했다. 공식 커밍아웃. 하지만 그게 가져올 파장은 컸다. 언론이 달라붙었다. 테크소울 CEO, 레즈비언 고백, 헤드라인. 사회의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자와 비난자. 지은의 삶은 더 복잡해졌다. 커밍아웃 후 지은의 세계는 뒤집혔다. 회사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 일부 직원들은 지지 성명을 냈지만 보수적인 고객들은 계약을 취소했다. 우리 브랜드 이미지에 맞지 않아. 한 클라이언트가 말했다. 지은은 대응했다. 다양성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지만 매출이 20% 하락했다. 주주회의에서 그녀는 압박받았다. 개인사를 왜 공개해? 사업에 집중해. 지은은 버텼다. 이게 제 진짜 모습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후회했다. 이게 가치 있는가? 민지와의 관계도 시험받았다. 언론이 둘을 쫓아다녔다. CEO의 연인, 화가 민지, 기사, 민지는 불편해했다. 내 작품이 아닌 사생활로 주목받아. 지은은 미안했다. 미안해. 내가 끌어들였어. 하지만 민지는 안아줬다. 함께라면 괜찮아. 그러나 민지의 전 연인이 다시 나타났다. 민지, 지은 때문에 내 커리어가 망할 거야. 민지는 동요했다. 지은은 의심했다. 너 정말 나 사랑해. 민지는 화를 냈다. 왜 의심해? 내가 불안해서 그래. 싸움이 시작됐다. 지은의 불신이 관계를 갉아먹었다. 가족의 반발은 극에 달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 내 고백 때문에 충격받았어. 동생이 전화로 말했다. 지은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버지는 약해진 모습으로 말했다. 왜 그랬어? 가족 명예를. 지은은 울며 말했다. 아빠, 저 행복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내 어머니처럼 후회할 텐데. 그 말에 지은은 편지를 떠올렸다. 어머니의 후회. 그녀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엄마가 정말 알았어요. 아버지는 고백했다. 알았어. 하지만 숨기라고 했지? 사회 때문에. 지은은 충격받았다. 가족 전체가 알면서도 숨겼다. 배신감이 밀려왔다. 사회적 압력은 더 컸다. 온라인에서 비난 댓글이 쏟아졌다. 레즈비언 CEO. 회사 보이콧, 반대 시위까지 일어났다. 지은은 인터뷰를 했다. 저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게 상황을 악화시켰다.
지지자들도 있었지만 적들이 더 많았다. 회사에서 한 임원이 사표를 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일 못해 지은은 외로웠다. 민지에게 기대려 했지만 민지도 지쳤다. 나도 버티기 힘들어 지은은 선택해야 했다. 관계를 포기할까? 아니면 싸울까? 노부인이 다시 나타났다. 포기하지 마. 내 어머니처럼 되지 마.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나도 젊을 때 사랑을 숨겼어. 결혼하고 불행하게 살았지. 지은은 공감했다. 하지만 대가는 너무 커요. 노부인은 말했다. 그 대가가 내 자유야. 그 말에 지은은 힘을 얻었다. 그녀는 민지와 화해했다. 미안해. 믿을게. 민지는 받아들였다.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곧 새로운 위기가 왔다. 민지의 전 연인이 언론에 폭로했다. 민지는 지은 때문에 나를 버렸어. 스캔들. 민지의 이미지가 타격받았다. 지은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고조되는 긴장 속 지은은 도덕적 딜레마에 빠졌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커밍아웃을 철회할까? 주주들이 제안했다. 공식 사과해. 그러면 투자 복구할게. 지은은 유혹됐다. 하지만 민지를 생각했다. 그럼 내가 뭐가 돼?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거부했다. 안 해. 진실로 가자. 그 결정으로 회사 위기가 깊어졌다. 파산 직전. 지은은 모든 걸 걸었다. 새로운 캠페인. 다양성으로 혁신. 지지자들이 몰려들었다. 젊은 고객들이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했다. 가족과의 대화가 재개됐다. 동생이 중재했다. 아빠, 언니 이해해줘. 아버지는 마지못해 만났다. 내 선택 존중할게.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지은은 감사했다. 작은 변화.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지은은 매일 싸웠다. 내적 갈등? 이게 맞아. 그녀는 스스로 물었다. 민지와의 사랑이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하지만 그 사랑마저 흔들리고 있었다. 위기가 절정에 달했다. 회사의 매출이 바닥을 쳤고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했다. 지은은 긴급 회의를 열었다.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잊지 마. 다양성이 우리의 DNA야. 이 직원들은 동의했지만 불안했다. 한 직원이 말했다. CEO님, 현실을 봐야 해요. 지은은 버텼다. 하지만 밤에 혼자 울었다. 이 모든 게 민지 때문인가? 아니, 자신의 선택 때문. 그녀는 민지에게 말했다. 미안해. 내 인생도 망쳤어. 민지는 안아줬다. 아니, 내 덕에 자유로워졌어. 하지만 민지의 눈에는 피로가 보였다. 전 연인의 폭로로 민지의 전시회가 취소됐다. 스캔들 때문에 주최 측이 말했다. 민지는 절망했다. 내 꿈이 지은은 책임을 느꼈다. 그녀는 전 연인을 찾아갔다. 왜 그래? 민지를 왜 괴롭혀? 전 연인은 비웃었다. 너 때문에 민지가 변했어. 복수야. 지은은 분노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반성했다. 과거 민지를 버린 자신의 잘못. 이제 보상할 때 지은은 민지를 위해 새로운 전시를 주선했다. 내 회사에서 해요. 하지만 그게 또 논란을 불렀다. CEO의 연인을 위한 특혜, 소문. 지은의 이미지가 더 나빠졌다. 가족의 변화가 왔다. 아버지가 편지를 보냈다. 지은아, 미안해. 내 어머니의 유언을 이제야 이해했어. 지은은 병원으로 갔다. 아버지는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행복하면 돼. 사회는 변할 거야. 지은은 울었다. 화해. 하지만 동생은 여전히 불편해했다. 언니, 조심해. 사회가 만만치 않아. 지은은 알았다. 변화는 느리다. 사회적 반발은 폭력적으로 변했다. 지은의 집에 협박 편지가 왔다. 레즈비언, 사라져.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사는 느렸다. 지은은 두려웠다. 민지와 함께 피신했다.
이게 우리의 삶이야,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대답했다. 싸워야 해. 그녀들은 LGBTQ 단체와 협력했다. 캠페인. 사랑은 자유다. 미디어에서 주목받았다. 지지자가 늘었지만 적도 늘었다. 지은의 회사에 디다스 공격. 해커의 짓, 동성애 반대 메시지. 지은은 대응했다. 보안 강화. 하지만 스트레스가 쌓였다. 내적 갈등이 절정이었다. 지은은 꿈에서 어머니를 봤다. 잘했어. 하지만 깨어나면 현실. 그녀는 노부인을 만났다. 포기하지 마. 내 선택이 많은 일을 구할 거야. 노부인은 자신의 파트너를 소개했다. 우리는 40년 숨겼어. 이제 내 덕에 용기 내. 지은은 감동받았다. 그녀의 행동이 파급 효과를 냈다. 젊은 레즈비언들이 편지를 보냈다. CEO님 덕에 커밍아웃 했어요. 지은은 힘을 얻었다. 민지와의 관계가 시험받았다. 민지가 제안했다. 결혼할까? 해외에서 지은은 망설였다. 한국에서 불법인데 하지만 동의했다. 해보자. 이 준비 중 배신이 왔다. 회사 임원이 내부 정보를 팔았다. CEO의 사생활 폭로. 언론. 지은의 과거 연애사가 공개됐다. 민지는 충격받았다. 왜 말 안 했어? 지은은 변명했다. 과거야. 하지만 민지는 떠났다. 시간이 필요해. 지은은 무너졌다. 사랑을 잃었다. 이게 대가인가? 혼자 남은 지은은 결단했다. 회사 매각. 새로운 시작. 하지만 그 전에 최후의 캠페인. TED 강연. 숨긴 삶의 대가. 청중은 감동받았다. 박수. 지은의 삶이 변했다. 회사 주가가 반등했다. 지지 투자자들이 몰렸다. 민지가 돌아왔다. 미안해. 내가 오라. 화해. 하지만 지은의 마음에는 상처가 남았다. 회복의 길이 시작됐다. 지은의 강연이 바이럴됐다. 레즈비언 CEO의 고백의 수백만 뷰의 사회가 변하기 시작했다. 법안 논의. 동성 결혼 합법화의 지은은 로비했다. 우리의 권리. 하지만 반대파는 강했다. 시위. 지은은 앞장섰다. 두려워하지 마. 그녀의 용기가 영감을 줬다. 회사도 회복됐다. 새로운 클라이언트. 다양성 지지, 매출 반등. 지은은 CEO로 남았다. 하지만 변화된 사람으로. 민지와의 관계는 깊어졌다. 해외 결혼. 영원히 함께. 사진이 공개됐다. 지지와 비난. 하지만 지은은 개의치 않았다. 이게 나야. 가족도 받아들였다. 아버지가 왔다. 축하해. 눈물의 재회. 동생은 말했다. 언니, 자랑스러워. 지은의 삶은 완성됐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잃은 친구, 사업 손실. 그 대가가 컸다. 노부인과 마지막 만남. 내 어머니가 기뻐할 거야. 지은은 감사했다. 고마워요. 노부인은 사라졌다. 지은의 여정 끝. 그녀는 책을 썼다. 숨긴 사랑의 대가. 베스트셀러. 많은 이를 깨웠다. 사회가 조금씩 변했다. 지은은 행복했다. 민지와 함께.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한가? 지은은 가끔 후회했다. 더 일찍 했으면.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봤다. 새로운 프로젝트. LGBTQ 센터. 다른 이들을 위해 그녀의 선택이 세상을 바꿨다. 과연 그녀의 선택은 옳았을까?